여러분, 지수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베니스에 가서 찍어왔던 영상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작년 7월 달에 갔었는데 그 이후에 한 3, 4개월을 계속 이거 브이로그 편집을 하다가 못 끝내겠는 거예요. 계속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상 도입 부분에 이 애니메이션을 그리는데 갑자기 맛이 들려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이거를 약간 소설처럼 살짝 바꿔서 만화 캐릭터처럼 하면 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하기 시작한 건데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치다가 그림체도 계속 변하고 정말 완성을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계속 봅시다. 일단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 토끼, 쑥이라는 캐릭터가 저를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아, 저기 생각난다. 제가 저기 에어비앤비에 머물렀거든요. 방이 커서 좋았어요. 근데 아침 대충 먹고 비엔날레에 처음 갔어요. The Milk of Dreams. 미술계 어떻게 보면 올림픽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들의 전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시도 전시인데 사람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보는 그 모습도 되게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침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근데도 사람도 되게 많고 뭔가 전 세계에서 예술 행사를 보러 왔다는 사실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슬슬 지치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점심을 사 먹으러 갔습니다. 진짜 밥 먹고 그림만 봤어요. 그림만. 진짜 그립다. 조형물부터 건축, 그림, 조각. 여긴 한국관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베니스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진짜 넓고 작품 수도 진짜 많아서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봐요. 전 다 봤습니다. (3일째) 아침, 오늘도 전시를 보러 여기저기 가볼 생각입니다.
저 샌드위치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 진짜 그냥 평범하잖아요. 저 루꼴라랑 토메이토랑 모짜렐라 치즈 진짜 너무 맛있어. 빵도 저 빵이 진짜 바삭바삭하고 토마토랑 치즈가 그냥 달라요. 뭔가 달라. 되게 너무 맛있어.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레스토랑인데 어떻게 저렇게 맛있었는지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안젤름 키퍼의 팬이에요. 근데 저분의 작품을 실제로 처음 보는 날이었어요. 정말 소녀 팬의 마음으로. 잠깐만 멈춰. 잠깐. 저는 솔직히 비엔날레에서 그 대단하고 그 많은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안젤름 키퍼의 작품에서 진짜 정말 이런 감동을 느꼈어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저게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진짜 크기가 크거든요. 일단 물질이 그냥 평면 그림도 아닐 뿐더러 일단 크기 자체가 사람을 너무 압도해.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내가 어떤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어떤 세계, 내가 어떤 풍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먼저 딱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막 너무 압도적이라는 말이 되게 공격적이라는 게 아니고 막 가슴속으로 막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 느낌? 뭔가 세상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해준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되게 감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저 전시를 보면서 루이지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뭘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막 말을 걸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여기 근처에 있는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미술관에서 일하는 친구였고 저는 그때 전시 딱 끝내고 와가지고 나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친해져가지고 그날 저녁을 같이 먹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저 친구랑 대화하면서 되게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생각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개인전을 끝내고 내가 인생에서 진짜 바라는 게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저 친구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깨달은 게 많았어요. 정말 여행을 혼자 가니까 그런 우연히 생기는 기회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 현지인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엿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그때 소설 쓰느라고 좀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좀 몇 개 읽어줄게요. 처음 산마르코 광장에 도착했던 날 안젤름 키퍼의 이름이 쓰여진 패널을 본 것만으로도 수키는 가슴이 설렜다.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건 오랫동안 동경해오던 작가를 직접 만나는 것과 다름없었다. 작품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본인 자신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때 카라멜색 자켓을 입은 한 남자가 그림 속으로 들어왔다. 마치 그 남자 또한 그 그림에 살아있는 일부분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가 뒤돌아 그녀를 흘끗 쳐다봤다. 그의 이름은 루이지라고 했고 그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루이지는 그가 알고 있는 제일 맛있는 피자 레스토랑에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때 부둣가로 들어가는 어둑어둑한 문 앞에 도착했다. 루이지는 살포시 잠금 장치를 열었고 수키는 장난 반 진심 반인 목소리로 Don't kill me 라고 말했다. 가로등도 하나 없는 깜깜한 부둣가에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수키는 그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하기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주제였지만 다행히도 루이지는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이미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Time is illusion because time is you. If I want to live as an authentic existence, I have to understand that I'm gonna die.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을 듣는 걸 내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 꺼려했지만 수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마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즐거워했다.
다음날 수키는 다시 산마르코 광장으로 향했다. 루이지는 그곳 국립도서관에서 미술 전시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업무 시간에 와도 좋다고 그녀를 초대해 주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이번이 만난 지 겨우 2번째라는 걸 알았지만 광장 계단 앞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웃으며 뛰어갔다. Oh, really? Yes. So exclusive. You're like a curator. No, no. Oh, wow. Over there. Yeah, it looks kind of different. 전시나 그림을 보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한적한 거리를 걷는 게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풍경들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It's one of the most traded fish since the medieval time. In Italian, then you have to translate it. 22. Table? Wow.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인사를 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느꼈다. 그녀는 루이지의 자켓 위로 눈물을 툭툭 떨어뜨렸다. 아마 평생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나 그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만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한 기쁨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나온 거였다. 굿바이 하는 건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지만 동시에 난 알고 있어. I know it's liberating ourselves at the same time, so 그러자 루이지는 이런 시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읊어줬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보다 만나본 것이 낫다. 그렇게 그녀는 숙소로 올라가 밤새 짐을 꾸렸고 새벽에 떠나는 첫 배에 올랐다. 베니스의 푸른 회색빛 라군에 분홍색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 장면을 캡처해 두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모든 순간은 영원하다는 걸 알기에 그저 감사히 받아들였다. 파리가 그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루이지한테 그랬어요. 정말 나한테 이렇게 좋은 명소들 다 소개시켜주고 너한테는 너무 이렇게 지겨운 맨날 가본 데고 마치 막 서울로 치면 뭐 남산타워 가거나 강남 가거나 뭐 홍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그 일반적인 코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코스를 날 위해서 이렇게 또 돌아다녀주고 구석구석 소개시켜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I'm happy that you're happy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의 철학은 행복이라는 건 나눠야 행복한 거지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야. 그 태도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고 정말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도 같이
같이 봐야 좋은 거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지. 저도 더 많이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제 베니스의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그 다음엔 파리로 넘어가서 또 여행을 마저 하게 됩니다. 저 드디어 이제 베니스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애칭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아이디어를 되게 너무 참신한 거 너무 귀여운 거 많이 주셔가지고 뭘로 하지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연예인분들 같은 팬 호칭 같은 걸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블랙핑크의 팬 이름은 블링크잖아요. 근데 저는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도 저 스스로를 블링크라고 여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블링크라는 그 말이랑 저랑 뭔가 그룹으로 연결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랬어요, 항상. 모든 팬명이 저랑 이렇게 이질감이 약간 드는 거예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는데요. 약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이게 자기를 부르는구나. 나를 부르는 건가? 이렇게 딱딱 뭔가 그냥 연결고리가 바로 생길 수 있는 어떤 단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이름 있잖아요. 뭐 이쁘니, 귀요미, 상큼이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거는 뭐 블링크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닌데도 누군가를 그냥 부를 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일반적인 이름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동생이라는 말도 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는 약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못 될 것 같아가지고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한테 자기라고 불렀거든요. 진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자기라고 했어요. 왜냐면 좀 웃기잖아요. 그게 꼭 그 연인 사이에서 자기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약간 뭐라지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 알죠, 뭔지. 그런 것처럼 자기라고 하면 그게 되게 약간 되게 편하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어이없어서 그게 좀 재밌어서 자기라고 불렀었는데 입에도 착착 감기고 그래서 자기는 어떨까 싶은데 처음 들으시면 자기라고 하면 너무 오글거릴까 봐 자기는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기라고 하면 너무 웃기거든요. 세 번째 제가 또 생각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세 번째는요. 아이예요. 아이. 아이는 뭐냐면 저희가 모두 나이를 들잖아요. 아마 제 채널에 진짜 아이라고 부르실 만한 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라는 거는 거의 뭐 5살? 한 10살 이상이면 절대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른이 이미 됐다고 해도 막 이미 할머니가 됐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 이 자체는 어느 정도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는 누군가가 나를 그냥 성인 그 자체로 봐주는 것보다 아이로 편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엄마처럼 나를 아이처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어도 그 자기 안에 그런 아이스러운 모습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아이라는 말이 영어 I 나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갑자기 제가 쓸데없이 갑자기 너무 아까 그런 베니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있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또 눈물이 막 날라 그래.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저랑 다른 어떤 존재잖아요. 저랑은 다른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다른 존재들도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일부? 잠깐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쨌든 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이 세계를 같이 구성하는 어떤 요소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랑 나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네 몸이 아니니까 우린 남남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남이 아닌 것 같아요.
너랑 나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인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은 존재. 그래서 아이라는 말이 그냥 베이비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대하듯이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랄까.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리스트를 첫 번째 뭐였어? 이쁜이나 상큼이. 이쁜이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자기. 자기 근데 약간 너무 오글거릴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는 아이. 아이야. 나 오늘 아이님들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아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너무 반말 같고. 어떻게 불러야 되지? 보통 어떻게 부르죠? 아무튼 이 세 개 중에서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투표해주세요. 아무튼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밤 되세요. 안녕.